북한 응원단이 우리 쪽으로 내려왔고 지금 한반도 상황은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또 복잡합니다. 두 전문가의 해설 듣고 지금 상황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이물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좀 전 저희가 그 가평에서 북한 응원단 있었던 모습하고요. 북한 예술단은 또 지금 만경봉 92호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조금 전에 화면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가평부터 잠깐 보면서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준비된 것부터 보시죠. 네, 자 가평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또 묵호에서도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이 버스를 타고 육로로 와서 버스를 타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통관 절차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아무래도 이제 인제 숙소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점심 식사를 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가평 휴게소를 지금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점심 식사를 저기서 했군요. 예. 그러니까 들어온 화면은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안에서 식사를 아마 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 상황은 아니고 이 화면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아마 점심이 조금 늦어지기는 늦어진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인제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럴 겁니다. 표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사실 참 젊어서 그런지 사실 우리 남한의 여학생들도 이제 뭐 그런 그 젊은 여성분하고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참 우리 뭐 선배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지만 진짜 우리 남북 문제를 해결을 해서 빨리 진짜 이런 것이 뉴스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웃기도 하고요. 뭐 카메라를 향해서 먼저 손을 흔들기도 하고 그게 그다지 경직돼 보이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그 젊은 여성 가운데서 이제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발된 인력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능 쪽에 이제 재능이 있는 그런 여성들만 뽑아서 왔을 겁니다. 네, 네. 아마 각 개인이 아주 단순한 동작만 하는 그런 응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악기도 다룰 줄 알고 또 그 노래도 잘 부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끼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중심으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의 이제 젊은 그 친구들은 과거와 달리 좀 어느 정도 좀 개방된 분위기를 또 이렇게 맛본 그 젊은이들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이 시장화가 이제 진전이 되면서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체제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다양한 경험들을 한 그런 젊은 그 여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아마 이제 한국에 처음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국과 실제 어떻게 다른지도 많이 비교할 거고 아마 상당히 이제 문화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정 들어보면 약간 이제 긴장해 있는 그런 표정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기존에 이제 들어와 있던 좀 이렇게 40대, 50대 또는 60대 북한 인원들보다는 좀 아마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좀 더 순진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 취재진이 계속 그 마이크를 들이댑니다마는 뭐 짧게 한마디 정도 하든지 저 사람은 또 좀 길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대체로는 뭐 말을 잘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런 부분이 어떤 미리 이 화면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북한예술단 어제 도착한 삼전 관현악단이죠. 북한예술단이 오늘 강릉에서 연습을 하다가 만경봉호로 점심을 식사를 하러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묵호항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강릉으로 가기 위해서 하선하는 만경봉 92호에서 하선하는 모습입니다. 복장이 어제하고 달라졌군요. 어제는 지금 아까 응원단 복장하고 같은 복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편한 일상 복장입니다. 이 복장으로 아마 연습을 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날씨를 그 정확하게 제가 온도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추운 날씨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거의 굉장히 가벼운 옷차림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아마 훈련을 위한 그 공연과 관련해서 저는 옷차림이 이제 필요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상당히 날씨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옷차림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예. 저희가 멀리서 찍은 거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 기술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기술진들은 하루 먼저 와서 무대 장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예술단은 오늘 처음 강릉 아트센터에서 연습하고 점심 식사 위해서 만경봉 92호로 돌아가고 점심 식사도 계속 그 만경봉 92호에서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그 왜 응원단은 인제에서 묵도록 하고 네. 예술단은 이제 만경봉호 92호에서 묵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응원단은 뭐 응원을 위한 그런 그 스킬보다는 좀 성분을 중심으로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선발해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조금 이제 신뢰가 가기 때문에 우리 남한 시설에서 이제 묵게 한 것 같고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그 신분보다는 좀 이제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뭐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저쪽 그 마지막 순간에 만경봉호에서 좀 묵고자고 하는 걸로 선택하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만경봉호 안에 있었던 북한 그 예술단의 모습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현송월 단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현송월 단장을 어제 그 김여정이 환송하는 예술단원들 환송하는 모습을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더군요.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임 교수님? 아마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일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환송하는 장면에서도 뭐 굉장히 환한 미소로 아주 편하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지금 이 응원단도 그렇고 예술단도 그렇고 이 관할하는 그 부서가 노동당 선동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배웅 나온 인물들이 이제 선동부의 부장과 이제 부부장을 맡고 있는 이제 그 김여정이 나온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예전에 그 2015년에 중국 방문할 때도 그 배웅 그 인력들이 나왔는데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 좀 더 고위급이 나왔습니다. 예. 채용에도 나왔었고 네네. 또 그 김기남 당 비수도 나오고 상당히 더 이제 고위급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당 선동부 인물들 중심으로 배웅을 하는 모습들이 좀 저한테는 조금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와닿았습니다. 네. 자, 어제 그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된 그 모습, 김여정이 환송하는 모습 화면으로 저희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인데요. 바로 저 김여정이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예술단이 들어오고요. 이 예술단을 김여정이 환송하는 모습이 북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지금 바로 저이죠. 지금 맨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이 현송월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 그 웃으면서 악수한 사람이 김여정이고 두 사람이 서로 웃으면서 뭔가 그 교수님 말씀대로 잘 아는 미리 뭐 원래 잘 알던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송월 단장도 그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북한의 권력 서열 200위 안에 들어가는 인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김여정하고 현송월은 잘 알 수밖에 없고 네. 또 당 그 선동과 관련해서 이 현송월 단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잘 알 수밖에 없죠. 이 아주 환한 모습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참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부장 다음에 어제 호명이 됐고 자리도 어제 바로 그 옆자리였고 그래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나올 때 보니까 뭐 제1부부장으로 가장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석 부부장 정도의 위치를 차지한 것 같더라고요. 또 뭐
정치국 후보위원입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힘이 있고 또 이제 뭐 사실은 피로 이제 맺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렇게 이제 환송을 하는 걸로 봐서 혹시 고위급에 김여정도 포함돼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좀 김여정도 이렇게 와서 직접 이제 남한의 발전상도 보고 또 우리 민족이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선전선동부 만약에 제1부부장이라면은 그게 어느 정도의 위치이고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그 북한 노동당 산하에 이제 다양한 전문 부서가 있는데 핵심 부서가 이제 조직 지도부죠. 조직 지도부가 이제 채용회가 지금 맡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 조직의 이제 조직 문제, 인사 문제를 총 책임지는 자리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예.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자리가 당 선전선동부라고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이 선전선동부는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정당성 또 어떤 리더십을 이제 그 최고 존엄을 계속 그 이제 보위하고 또 그 체제 존엄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그 주민 뭐 의식을 이렇게 교육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오직 그 이 김정은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그 체제를 이제 그 보위하고 선전선동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북한 그 응원단이 오늘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 화면 보면서 계속해서 두 분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조금 전 박 교수님께서는 고위급 대표단의 김영남 위원장이 그 단장이고, 그다음에 두 명이 더 오게 돼 있는데 고위급으로 거기에 김여정이 포함 뭐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그걸 지금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만 아마 북한도 지금쯤은 이제 뭐 상당한 고려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 이제 고위급이 와서 그런 남북 대화를 진짜로 좀 심도 깊게 하고 그거를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비핵화까지도 연결하는 그런 그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고위급을 보낸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 올림픽에 관련된 요원으로 국한되지 않을까. 사실 남북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이번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남한을 이렇게 지원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좀 주력할 것 같습니다. 네. 임 교수님도 김여정 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우리 교수님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김영남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이제 단장으로 일단 내보냈고, 네. 그분이 이제 형식적인 최고 어떤 수반의 역할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남한에 와서 우리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를 또 상대할 그런 인물들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외교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올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나 의도를 우리 측에 특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비중 인물이 저는 올 것 같다. 그 중에 김여정이 올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김여정이 어떻게 보면 또 국제사회에서 뉴스메이커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북한이 아마 고려를 할 거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북한도 지금 막판까지 고려할 걸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 제재도 있고 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시도들을 보면 자기들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다. 우리도 정상적 국가로 대접해달라, 또 인정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동계올림픽의 무대를 최대한 자기들은 또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수동적으로 수세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또 외교적으로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모색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여정이 어제 방남하는 예술단을 직접 배웅을 하고 그걸 북한 관영 방송이 보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신호일 수도 있겠다, 예고일 수도 있겠다.
이번에 보낸 그 응원단 예술단을 그 관할하는 부서가 선전성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자로서 와서 이제 직접 보고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제 그 교수님이 잘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왜 이 김여정 부부장을 오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요. 사실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예를 들면 최용의 그 부위원장이 와서 남한에 와서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네.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김여정은 좀 다르단 말입니다. 친동생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좀 자연스럽게 자신이 보고 온 거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남한에 와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보낸 메시지를 가장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김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쪽에서는 사실은 김여정이 오는 것을 굉장히 바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쨌건 이 남북 관계에서의 어떤 해빙 무드가 북미 관계, 북미 대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모레 오게 되는데요. 북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 어떤 형태든 펜스 부통령과 어떤 짧은 만남이든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가능성, 박 교수님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제 펜스 부통령도 그렇고 또 그 틸러슨 그 국무장관도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조금 여유를 남겼습니다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파티를 한다든지 그런 가끔 조구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실제 이제 어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서 우리 정말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합시다 저런 그런 대화까지는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제 임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아마 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의도를 보는 그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핵 의제를 좀 더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의제, 남북 간의 교류나 협력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고 또 이제 세계나 남한의 평화 이미지를 이제 선전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그런 군사적 행동에 대한 명분을 줄이면서 이 미사일 개발을 개선을 위한 시간을 번 이런 거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비핵화에 관해서 미국의 함을 의견을 타진한다든지 저는 그런 그 목적이 있지는 않고요. 또 특히 저는 이 사절단이 그 정도의 어떤 위임을 갖고 내려오기는 어렵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그 부분은 좀 말씀대로 좀 다른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관계를 통해서 돌파구를 열지 못하면 가장 고통받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게 북한이거든요. 정말 예를 들면 이제 그 비핵화 문제도 지금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북한이 양보하기 어려울 거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정치도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저는 비핵화 이슈도 충분히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슈라고 봅니다. 그 지금 현재 상황과 조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건과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면 결국 비핵화 문제를 건들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주체가 지금 이 남북관계 그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어떻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또 비핵화 의제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북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입지를 지금 가져가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 참가를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는 큰 모험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제 김영남이라는 어떻든 형식상 헌법상 국가 수반을 그 남한사회에 내려보내고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김정은의 어떤 의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결정도 하고 또 6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을 남쪽에 내려보내서 뭔가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는 이거는 평창 올림픽만을 위한 시도치고는 사실은 너무 좀
미약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이건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봅니다. 이 자기들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우선 치르는데 기여했다는 성과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북미 대화도 지금 입장은 굉장히 완고해 보이지만 우리 정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고위층 인사가 와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예. 예. 한 가지만 추가하면 사실 그렇죠. 이제 뭐 새로 이렇게 좀 성인이 된 분들은 이게 이제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2002년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에도 근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고 또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에서도 그 정도 인원이 왔고요. 또 2005년도 이제 그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도 한 100여 명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뭐 또 사실 뭐 국방부 장관 회담도 많이 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새로운 자라나는 세대라든지 또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해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큰 이벤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 쭉 이 대남 사업을 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건 또 하나의 이벤트일 가능성이 더 높지 이걸 어떤 통해서 남북 관계에 극적인 계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런 경험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시각이 다른 것처럼 사실은 국제사회 시각도 좀 다르고요. 미국의 시각은 대체로 북한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와서 이번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하고 일정들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잇따라 나왔거든요. 임 교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동계 올림픽이고 올림픽 행사를 우선 이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마무리하느냐는 그런 중대한 국면에 있는데 네. 이제 남북 관계를 이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슈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나오는 방향은 사실 좀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의도가 분명히 좀 우리가 좀 신뢰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모처럼 대화 기회를 만들었고 이 기회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보고 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또 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미국의 접근은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서 대화는 하지만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양보를 어떻든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의도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의 어떤 대화 분위기 또 화해 협력 분위기를 본질을 약간 좀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또 움직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북한의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을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올림픽과 북한을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미지 북한의 선전장으로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또 다른 선전전으로 맞서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도 이게 부합되지 않고 또 우리 정부가 의도를 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북한을 좀 이렇게 최종적 목표인 비핵화의 어떤 진전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또 징검다리로서 우리가 좀 더 최대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전적 요소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선 저는 국민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지금 평창 올림픽입니다. 이제 여기에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 22명이 참가하고 거기에 뭐 응원단 또 뭐 다른 이제 이 행정요원 이렇게 오는데 저는 이것을 지나치게 남북관계 개선에 완전히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이 올림픽 성공에서만 봤으면 좋겠다. 실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 얼마나 전전긍긍하겠느냐. 사실 미사일 한 방만 쏴버리면 이게 올림픽이 완전 이제 망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림픽 성공으로만 봐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 미국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조금 이제 우리 입장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장점은 다양성입니다. 북한은 일사불란한 효율성인 반면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상당히 빨갛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파랗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양성을 오히려 무기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는 그 같은 민족으로서 진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북한이 정말 같은 민족한테 그렇게 핵무기와 같은 것을 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갖고 있고요. 굉장히 우려하지만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민족인 국가가 지금 핵미사일 갖고 있고 일본은 이미 사정거리 내에 놓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괌은 일단 사정거리에 들어갔고 지금 본토로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의 판단에 의하면 수개월 내에 갖출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개월 내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이 올림픽을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들로서는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나 뭐 일본을 대신해서 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 오히려 그것이 우리 동맹 또는 자유민주주의 국제관계의 어떤 장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평창 올림픽 참가하는 북한의 방문단, 응원단이 오는 것으로서 고위 대표단을 뺀 나머지 방남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현장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전문가들의 분석, 시각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대 또는 남은 뉴스 시간에 새로운 화면이 들어오면 다시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물주 교수님, 박필영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